매일 물 2리터씩 마시고 계신가요? 채소와 과일은 많이 드실수록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저염식을 철저히 지키고 계신가요? 만약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자칫하면 저나트륨 혈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건강하게 살려다가 밤에 돌연사하는 경우, 이것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의학계 연구 결과와 여러 전문가들의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니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건강 상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은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거고 자신의 몸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는 간단한 방법을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왜 극단적인 건강법이 위험한지,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도 상당량의 수분을 섭취합니다. 밥, 국, 과일, 채소 등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에는 수분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더해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기후,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수분량이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무조건 2리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도한 수분 섭취가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저나트륨 혈증 때문입니다. 이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낮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심장 박동,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등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물을 과도하게 마시면 혈액이 희석되어 나트륨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심한 경우 두통, 구토, 의식, 저하,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채소와 과일 이야기를 해볼까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적당량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면 나트륨 부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영양학자들은 하루 5접시 정도의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저염식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이 WHO 권장량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염분을 제한하는 것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노년층,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 더운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염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땀으로 나트륨이 배출되는데 보충하지 않으면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정 수분 섭취량을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색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옅은 노란색이면 적절한 수분 상태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호박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요. 무색에 가까운 투명색이면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한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 몸은 필요할 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즐기시는 커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커피, 감자튀김, 시리얼 등 고온조리식품에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EA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섭취량에서는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다만 조리 온도를 낮추고 조리 시간을 줄이면 이런 물질의 생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의 경우 하루 2-3잔 정도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만성 스트레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스트레스는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에는 각기 다른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빨간색의 라이코펜, 주황색의 베타카로틴,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등이 대표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예상되는 날에는 아침에 미리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건강 관리의 핵심은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갈증을 느낄 때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도 다양하게 드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염분도 비슷합니다. 줄이는 것은 맞지만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니까요. 가공식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그것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평소와 다른 피로감을 느끼신다거나 두통이 자주 생긴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하는 증상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몸이 뭔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음식, 같은 운동도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유전자, 체질, 생활 환경, 기존 질환 등 많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건강법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정보를 받아들일 때도 현명해야 합니다. 건강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기존 상식이 수정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주장이나 만병통치약 같은 정보는 경계하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정보를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내용의 핵심은 과유불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휴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꾸준하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진정한 건강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